만들어진 데이터 프레임에서 첫 번째 칼럼이 이제 데이트 타입 칼럼인데, 데이터 타입은 지금 이제 오브젝트로 들어와 있죠. 그러니까 이게 타임 데이터 타입이 아니라 그냥 어떤 그 구조를 갖고 있는 오브젝트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순환신경망에서 이제 시계열 예측을 할 건데, 시계열 예측의 특징이 시간에 따라서, 그러니까 시간을 x 변수로 해서 y 값을 예측하는 게 아니죠. 다른 말로 하면은 예를 들어서 온도를 예측을 한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템퍼러처 T를 예측을 하면 T가 F의 타임의 함수로 이렇게 예측을 하는 게 아닙니다. 순환신경망은. 그러니까 순환신경망은 이제 어떻게 예측을 하느냐 그러면 T라는 것은 어떤 시점에 T를 뭘로 예측을 하는 거죠? 그 이전 시점에 T로부터 이제 예측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걸 이제 몇 개까지 사용할 것인가 하는 것은 뭐 순환신경망을 모델링하는 방법에 따라 달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전 시간대 기온이 이러했기 때문에 다음 기온은 이럴 것이다 하고 이제 예측하는 것이 순환신경망이지, 지금이 1시기 때문에 기온이 몇 도이고 2시기 때문에 기온이 몇 도이다 이렇게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프레임의 칼럼 중에서 데이트 타임 칼럼은 사실 그 예측에 있어서 사용될 변수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만 데이터 타임 칼럼을 사용하는 이유는 이 레코더들을 이제 정렬하기 위해서 이제 사용을 한 거죠. 사용을 하고 그다음에 이 레코더에 있는 데이터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그래프를 그려보다든지 할 때 뭐 몇 년 몇 월 며칠에 기온이 몇 도였다. 이런 걸 이제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 여기 5번 레코드, 11번 레코드, 17번 레코드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정렬되어 있는데 이게 뭐 1시간 단위로 정렬되어 있다. 그런 걸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지, 시계열 예측을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변수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 타임을 나타내는 칼럼을 이제 분리해서 앞으로 그래프를 그릴 때 이 시간을 나타내는 변수를 무슨 값으로 사용을 하는 거죠? 그 그래프를 이렇게 그리면 뭐 기온이 어떻게 변한다 할 때 이제 x축을 t로 하고 y 타임으로 하고 y축을 이제 템퍼러처, 그러니까 온도로 이제 한다고 그러면 이 x축의 값은 이제 시간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이 시간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시간에 대한 데이터 값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죠. 그러니까 이 칼럼을 분리해서 별도로 저장해 놓는 것이 그래프를 그릴 때 도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작업을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튜토리얼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데이터 프레임에서 팝이라는 함수는 특정 칼럼을 팝핑, 그러니까 분리해서 이렇게 끄집어내는 거죠. 끄집어내는 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데이트 타임 칼럼을 이제 팝핑을 하라는 거고, 그러면 데이트 타임 칼럼이 여기 있죠. 여기에 있는 이 데이트 타임 칼럼의 데이터들이 이제 다 이 분리돼서 튀어나오겠죠. 튀어나오면 그 튀어나온 데이터를 이제 변환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변환을 하는데 데이터 타입을 데이트 타임 데이터 타입으로 바꿔주는 거죠. 그래서 데이트 타임 데이터 타입으로 바꿔주는 함수가 여기 있는 toDateTime이라는 함수인 것입니다. 그래서 형식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러면
여기 보는 것처럼 데이가 있고 날이 있고 그 다음에 월이 있고 그 다음에 연도가 있고 그래서 01점 그 다음에 이 각각의 분리하는 데는 이게 점이 들어가 있죠. 이렇게 그래서 01.01.2009 이렇게 하면 여기 있는 것처럼 이제 퍼센트 데이가 있고 그 다음에 점이 있고 그 다음에 만스가 있고 점이 있고 그 다음에 연도가 있고 그 다음에 한 칸 띄고 시간이 있고 그 다음에 세미콜론이 있고 그 다음에 미니츠가 있고 분이 있고 세미콜론이 있고 그 다음에 초가 있는 이런 형식으로 의 데이터를 읽어드려서 이제 데이트 타임으로 이제 바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데이트 타임이라는 그런 이제 데이터 프레임이 그러니까 리스트가 그러니까 칼럼이 하나이기 때문에 데이터 프레임이 아니라 판다에서 공부한 것처럼 시리즈가 되는 거죠. 칼럼이 여러 개인 것은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칼럼이 한 개인 것은 시리즈가 되는 겁니다. 그럼 시리즈는 사실 리스트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트 타임이라는 칼럼이 하나인 시리즈를 만들고 그럼 그 데이터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한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들이 칼럼이고 요 앞에 있는 이 5, 11, 17, 28, 29 이것은 뭐 인덱스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값은 요것만 있는 거죠. 이거는 앞에 있는 로우의 그 넘버를 이제 시스템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는 로우 넘버를 이제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타입을 한번 찍어보면 판다의 시리즈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트 타임이라는 시리즈에 그 인덱스가 11인 값을 해라. 라이트를 하라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두 번째 이제 원소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2009에 1월 1일 그 다음에 이게 이 순서가 이제 바뀐 걸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데이트 타임이라는 데이터 타입은 연도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마이너스 표시가 있고 그 다음에 월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일자가 나오고 그 다음에 시, 분, 초 그러니까 읽어드리는 데이터 타입은 그 이제 데이, 만스 뭐 이런 식으로 읽어드렸잖아요. 읽어드렸지만 만들어진 것은 이제 타임 스탬프라는 데이터 타입이 이제 만들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타임 스탬프라는 데이터 타입을 가지는 각 원소들로 구성된 이제 시리즈가 만들어진 거죠. 그러면 이제 이 데이터를 사용해서 X축은 데이터 타임이고 Y축의 값은 데이터 프레임에 있는 온도, 섭씨 온도의 칼럼에 있는 이 섭씨 온도 칼럼이 이거죠. 섭씨 온도 칼럼에 있는 값을 이제 플라팅을 그래프로 그려보라 하는 명령어가 여기 있는 이제 이 명령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는 것처럼 X축은 데이터 타임이고 Y축은 데이터 프레임의 섭씨 온도 템퍼러처 디그리시 색깔은 푸른색 그 다음에 뭐 X축은 데이터 타임인데 Y축은 기압 밀리바 색깔은 붉은색 그 다음에 X축은 데이터 타임이건데 이제 Y축은 뭐죠? 뭐 다른 기상 데이터 모양이죠. 어미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이제 프린트를 이제 한번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X축의 연도가 이렇게 쭉 바뀜에 따라서
기온이 쭉 이렇게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뭐 사이클은 비슷합니다만은 조금씩 올라가는 지구 온난화 때문에 뭐 그런지 아니면 거의 같은지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압도 밀리바도 뭐 거의 비슷한 패턴을 그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사이클을 좀 더 자세히 보기 위해서 그림의 크기를 피규어 사이즈를 좀 키워가지고 그 다음에 플라팅을 하는데 전부 다 하는 게 아니라 480개 그러니까 각각이 시간이니까 하루가 24시간이니까 480개면 24로 나면 20일 동안에 그 온도 변화를 보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1월 1일부터 1월 21일까지 하면 이제 이렇게 기온이 변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20일 동안에 기압이 어떻게 변하는지 이렇게 쭉 가다가 1월 후반부가 되면 기압이 굉장히 떨어지네요. 이렇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 데이터 프레임에 각 데이터 값들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게 이제 df.describe인데 describe를 그냥 그대로 이제 실행을 하면 이렇게 온도 이 각각의 칼럼에 대해서 통계치가 행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봐도 되고 아니면 이게 이제 이렇게 하면 칼럼이 너무 많으니까 넘어가죠. 넘어가기 때문에 이거를 행과 열을 바꾸려면 여기에 있는 것처럼 트랜스포즈를 하면 이제 행과 열이 바뀝니다. 그래서 행과 열을 바꿔서 하면 훨씬 이제 보기가 낫죠. 그래서 뭐 밀리바 온도, 그 다음에 습시 온도, 그 다음에 뭐 로는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그 다음에 아마 이건 이제 속도인 것 같습니다. 윈드 빌로시티 풍속, 최대 풍속, 그다음에 윈드 디그리, 그러니까 바람이 불어오는 각도, 뭐 이렇게 하면 데이터들이 이제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최대값이 얼마고 뭐 데이터 카운트는 7만 개네요. 7만 개의 데이터들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뭐 이해하기 쉬운 것처럼 뭐 온도를 가지고 하면은 7만 개로 되어 있고 평균은 한 9도, 10도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최소값은 굉장히 추운 지역이네. 영하 22도. 그 다음에 최대값은 영상 37도. 기온 폭이 서울보다 굉장히 심하네요. 그러고 이제 뭐 퍼센탈 그러니까 그 중간값은 한 10도 정도 되고 미인이나 이 중간값은 그러니까 이 메디안이죠. 중간값하고 미인하고는 거의 비슷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이제 50%는 중간값을 나타내는 거고 그 다음에 25% 하위 4분의 1 지점, 그 다음에 상위 75% 지점은 이제 3도하고 15도. 뭐 이 기온 이렇게 이제 쭉 보는데 여기에 보면 좀 이상한 데이터들이 있죠. 여기에 풍속이 마이너스 9,999. 그러니까 풍속이 마이너스 9,999라는 건 아마도 뭐 데이터가 입력이 안 했을 때, 입력 안 했다든지 아주 이상한 값을 그러니까 비정상적인 값을 나타내기 위해서 임의적으로 나타낸 값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분석을 할 때는
입력 데이터가 획득한 데이터를 전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 전 처리 과정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여기 화면에 보는 것처럼 각 칼럼들에 대한 데이터의 통계값을 이렇게 표시해 놓고 봐서 그 예외적인 데이터가 있는가 없는가를 확인을 하고 예외적인 데이터가 있으면 이제 그것들을 수정해 주는 작업을 해야 되겠습니다. 데이터 중에서 이러한 이 예외적인 값들을 이제 바꾸려고 그러면 예를 들면 뭐 마이너스 9,999도는 풍속이 마이너스 9,999인 것은 뭐 모르니까 예를 들어서 이것을 풍속을 이제 0으로 바꾸라 이렇게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처리하려고 그러면 일반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프로그래밍 지식으로는 두 루프를 이렇게 돌려 가지고 뭐 for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if 해서 이제 뭐 값이 이 경우에는 W wind velocity가 마이너스 9,999이면 뭐 그러면 wind velocity를 0으로 하고 뭐 이렇게 해라 이렇게 프로그래밍을 이제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통상적인 프로그래밍 할 때의 이제 로직인데 데이터 프레임이나 뭐 이런 데이터 분석 처리하는 도구들에서는 이렇게 실제 프로그래밍 하는 것처럼 뭐 루프를 돌리고 뭐 그렇게 하지 않고 아주 간략하게 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방법이 이제 지금 그런 방법으로 지금 이제 데이터를 이제 변환하게 될 건데 그 방법은 뭐냐 그러면 데이터들이 이렇게 쭉 있으면 루프를 돌린다는 건 첫 번째 레코드, 두 번째 레코드 이렇게 찾아가면서 계속 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건데 그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방법들은 한꺼번에 이 데이터 프레임에 있는 이 전체 칼럼에 있는 전체 데이터를 대상으로 해서 어떤 것을 이제 바꿀 칼럼들을 이렇게 다 찾아내요. 그러니까 값이 마이너스 9,999인 그 로우를 행을 다 찾아내서 이 행에 있는 값을 한꺼번에 이제 다른 걸로 이제 바꿔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방법으로 이제 값을 변환하는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윈도 벨로시티 칼럼에 있는 값들을 WV라는 그런 이제 변수에다가 다 저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다 저장을 하면은 이 WV라는 변수는 하나의 그 시리즈 값을 그러니까 리스트처럼 연속된 값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헤딩을 찍어 보면 이렇게 5개의 값이 이렇게 쭉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bed wind velocity라는 시리즈를 만드는데 이것은 값이 뭐냐 하면 그 wind velocity에 있는 WV에 있는 그 각각의 값이 마이너스 9,999인가를 한번 따져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해서 만약 같으면 true가 되고 마이너스 9,999이면 참이 되고 true가 되고 마이너스 9,999가 아니면 뭐가 되는 거죠? false가 되는 거죠. 그래서 true하고 false 두 개의 값을 가지는 그러한 그 시리즈를 다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이렇게 만들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실제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를 한번 보면 bed wind wv head 그래서 처음 이제 5개 행을 이렇게 해보면 false. 그러니까 다 마이너스 9,999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false가 나온 겁니다. 그러면
이 윈드, 그러니까 true하고 false의 값을 가지는 그런 이제 이 리스트가 쭉 이렇게 시리즈가 만들어진 거죠. 그럼 이 wind velocity라는 그런 그 시리즈에서 그 인덱스를 bad wind velocity를 넣으면 이게 false하고 true 값으로 쭉 되잖아요. 그럼 그 인덱스가 true인 것만 뭘로 하는 거예요? 0으로 바꾸려는 겁니다. 그래서 인덱스가 false인 것은 값을 안 바꾸는 거죠. 그렇게 하면 이제 깔끔하게 값이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워닝이라는 것은 이렇게 나오고요. 뭐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게 바꾸고 나면 그러면 최소값이 마이너스 9,999도인지 아직까지 그걸 한번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최소값이 이제 얼마인가를 보면 0도로, 그러니까 바람의 풍속이니까 최소가 0이죠. 그러고 최대는 14m.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최대 값은 여기 14m 있죠. 그러고 최소 값이 마이너스 9,999가 아니라 0으로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윈드 비로시티 풍속에 대한 그 칼럼을 이쪽 다른 변수에다가 변수 값을 지정을 해가지고 그 변수에 대해서 그러니까 시리즈라는 그 다른 그 복사된 값을 만들어 가지고 그 변수 값에 대해서 이 그 최소값 잘못된 마이너스 9,999로 입력된 값을 0으로 바꿨죠. 그러면 원래 데이터 프레임에 있는 이 행의 값을 이제 우리가 바꿔야 되잖아요. 원래는 이제 이 행의 값을 바꿔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작업을 한 것은 이제 얼핏 보면 이 행의 값에다가 직접 작업을 한 게 아니라 뭘 한 겁니까? 이 행의 값을 WV라는 변수에다가 변수란 새로운 이름을 부여해서 작업을 해서 마치 새로운 변수를 만들어서 작업을 한 것 같은데 그러면 원래 그 행의 값이 어떻게 됐는가를 보면 여기에 데이터 프레임에 있는 윈드 풍속의 칼럼의 최소값을 한번 계산을 해보면 같이 0으로 바뀐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은 지금 여기에 그 데이터들이 이렇게 쭉 있는데 여기 이제 풍속의 이 값을 이 칼럼의 값에다가 무슨 이름을 부여해 준 거죠? WV라는 새로운 이름을 부여해서 그러면 이게 이제 이렇게 복사가 되겠죠? 복사가 돼서 작업을 했는데 실제로는 복사를 해서 작업을 한 게 아니라 단지 이 칼럼에다가 다른 변수명만 부여를 해서 작업을 한 겁니다. 변수명만 부여를 해서 작업을 해서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더미로 생겼는데 이것은 완전히 다른 이제 데이터 스트럭처가 만들어진 게 아니라 다른 데이터 스트럭처가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이것을 가리키는 거죠. 이름만 있고 원래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것은 여기에 그대로 저장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칼럼의 값이 마이너스 9,999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0.21, 0.25, 0.18, 마이너스 9,999, 0.40 이렇게 되어 있으면 여기에 있는 이 마이너스 9,999를 없애고 이걸 이제 0으로 바꿨는데 그것은 이 데이터의 값에 복사가 생긴 게 아니라 같은 값을 이제 저장되어 있고
다만 이름만 바꿔서 했기 때문에 여기 복사된 값을 바꾸는 게 아니라 원래 값이 바꿔지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 프레임에다가 어떤 칼럼에 새로운 이름을 부여하면 그 저장되어 있는 값이 완전히 복사가 돼서 딴 데 가는 게 아니라 그 데이터 값을 가르치면서 이름만 다른 이름을 생긴 거죠. 그래서 그 저장된 값은 동일한 값을 지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값을 바꾸면 원래 저장되어 있는 값도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완전히 복사를 하려고 그러면 별도로 많은 경우에 .copy라는 이런 이제 함수를 이제 사용을 하는 거죠. 그러면 완전히 복사를 해서 새로운 그 데이터 스트럭처가 그러니까 데이터 값들이 생기는 거고 .copy를 하지 않고 그냥 이름만 부여하면 같은 값을 사용을 하면서 이름만 두 개가 같이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쪽에서 바꾸면 다른 쪽 이름도 같이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풍속 칼럼의 그 예외적인 값을 이제 수정을 했으면 최대 풍속에 대해서도 맥스 WV에 대해서도 동일한 방법으로 이제 바꿔주겠습니다. 그래서 예외적인 값을 그래서 마이너스 9,999도는 이제 0으로 이렇게 바꿔주고 동일한 방법으로 맥스 윈도 벨로시티에 대해서 맥스 WV라는 새로운 이제 이름을 부여하고 이 맥스 WV의 각각의 행의 값이 마이너스 9,999인가 비교해 봐 가지고 같으면 true를 나타내고 다르면 false를 나타내는 그런 그 이제 값들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이제 리스트를 또 쭉 만들고요. 그런 리스트가 만들어지면 그 리스트를 사용을 해서 그것을 이제 인덱스로 사용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인덱스가 true인 것만 지금 해당되는 이 작업이 실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true가 되는 행에 대해서만 0으로 바뀌고 false는 이제 그대로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바꾸고 나면 여기에 보는 것처럼 원래 있는 데이터 프레임에서의 값도 0으로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외적인 값들을 이제 다 처리를 하고 나면 풍속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이제 풍속도 있고 풍향도 있죠. 각도 뭐 0도에서 오느냐? 0도에서 오면 정면에서 오는 거고 180도에서 오면 후면에서 오는 거고 90도에서 오면 오른쪽, 뭐 270도는 왼쪽. 그러면 이런 이 풍향과 풍속을 이제 같이 나타내는 그래프를 2차원 이제 히스토그램을 그려서 이제 그걸 보면 여기에 보는 것처럼 이렇게 나타내집니다. 그러면 이제 200도 각도에서 좀 이렇게 바람이 좀 불어오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죠. 이렇게. 그럼 200도면 어디입니까? 180도. 좌측 후방에서 이렇게 불어오는데, 근데 이렇게 이제 해놔놓으면 문제가 뭐냐 그러면 0도하고 360도는 같은 거죠. 360도도 정면이고 0도도 정면이고. 그래서 이제 이 풍향을 이제 알아내는 게 좀 여의치 않습니다. 이렇게 풍향을 이제 알아보는 게 각도로 나타내면 이 0도하고 360도가 서로 연결돼야 되기 때문에 연결되지 않게 보여서 좀 여의치 않죠.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풍속을 어떻게 나타내면 이제 이해하기가 더 용이하냐 그러면 자습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바람을 이제 X축하고 Y축 그러니까 사람이 서 있으면 예를 들면 이제 X축이라 그러면 오른쪽하고 왼쪽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의 속도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면 왼쪽에서 불어오는 속도겠죠. 그래서 오른쪽에서 불어오는 속도. 그 다음에 Y축은 정면에서 불어오는 속도. 그러니까 마이너스면 이제 뒷면에서 불어오는 속도겠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표시를 하면 좀 더 보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보면 여기서 이제 그 덴시티에 따라서 보면 이제 가장 밝은 색깔이 이렇게 그 빈도가 제일 높은 거고, 가장 어두운 색깔이 빈도가 제일 낮게 이렇게 2차원 그 히스토그램을 컬러 색깔 히스토그램을 나타내면 대부분의 경우가 이렇게 보면 이제 0인 거죠. 그러면 그 오른쪽하고 왼쪽에서 옆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거의 없다는 거고, 그 다음에 정면에서 보면 요 아래쪽 게 좀 많잖아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뒤에서 불어오는 바람들이 많다. 이런 걸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을 했습니다만은 뭐 200 몇십 도에서 불어오는 바람의 방향이 많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뒤쪽 뒤쪽 왼편 뒤쪽에서 이렇게 불어오는 바람이 좀 이 꼬리가 많은 걸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200 몇십 도에서 불어오는 게 많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오른쪽도 이렇게 많네요. 그러니까 오른쪽이 뭐 한 45도 방향에서 옆면에서 불어오는 바람들이 뭐 좀 빈도는 그렇게 많이 높진 않지만 좀 많이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사람이 이제 어떻게 서 있는 위치를 중심으로 해서 X축, Y축을 가지고 이제 바람의 속도를 표시를 하면 우리가 훨씬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시하기 위한 이제 데이터 그 처리 과정을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먼저 풍속을 나타내는 이제 칼럼을 파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새로운 이름만 부여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데이터 프레임으로부터 해당되는 칼럼을 이제 튕겨내는 거죠. 튕겨내서 끄집어내는 겁니다. 끄집어내고 그 다음에 최대 풍속도 이제 튕겨내서 끄집어내고, 그 다음에 각도도 이제 가지고 나오는데, 각도는 그 0도부터 360도까지 돼 있는데, 방향을 하려면 그게 이제 뭐 앞으로 사인이나 코사인 같은 걸 사용하기 때문에 파이로 만드는 게 좋죠. 그러니까 0부터 2파이까지. 그러니까 180으로 나누면 그 각도에다가 넘파이에서 제공하는 이제 파이라는 상수를 곱해주고 그걸 180으로 나누면 0도는 0이 되고 360도는 2파이가 되는 거죠. 그렇게 이제 파이 값으로 바꿔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파이 값으로 바꿔주고 나면 여기서 보이는 것처럼 이 각도를 사용을 해서 코사인 값과 사인 값을 계산을 해서 코사인 값을 이제 X축의 값, 그러니까 왼쪽에서 이제 오른쪽으로 오는 그 방향을 나타내는 거죠. 그 다음에 사인을 이제 정면에서부터 후면으로 오는 그 값으로 이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왜 코사인 값하고 사인 값을 이제 계산을 하느냐 그러면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X축의 값을 이제 각도의 코사인 값으로 하고 Y축의 값을 이 각도의 이제 사인 값으로 하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그림에서 보면 우리가 2차원을 나타내면 이건 각도로 되어 있는데 2차원을 나타내면 이렇게 X하고 Y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0도는 어떻게 돼요? 코사인 0도는 1이죠. 그러니까 X는 1이고 사인 0은 제로죠.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분의 파이 90도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코사인 90도는 0이죠.
그다음에 사인 2분의 파이는 1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80도는 마이너스 1이고 0이고 그 다음에 270도는 다시 0이고 마이너스 1이고 그렇게 되면은 이게 각도가 0도부터 360도까지 가면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원을 그리면서 360도가 되면 다시 이렇게 돌아오는 거죠. 그러면 이 각도에 따라서 이제 그 풍속에다가 이 코사인 값을 곱해주면 왼쪽에서 불어오는 각도가 제로인 경우에는 왼쪽 x축의 풍속이 그대로 반영이 되고 그 다음에 y축의 풍속은 각도가 0일 경우에는 0으로 세팅이 되겠죠. 사인 제로니까. 그 다음에 그 각도가 만약 90도인 경우에는 x축은 코사인 90이니까 0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y축은 앞에서 오니까 그대로 반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어떤 풍속을 x축의 풍속, y축의 풍속으로 분해해서 그렇게 만들어진 값을 어디다가 넣느냐 하면 지금 사용하고 있는 데이터 프레임의 이름이 DF죠. 그 DF에 어떤 위치, LOC가 로케이션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위치에다가 넣느냐 그러면 그 LOC가 로케이션 즉 위치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여기 처음에 있는 위치가 이제 이 행의 위치를 나타내는 거고 두 번째가 열의 위치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행은 세미콜론 땡땡 했으면 그렇게 계산된 이 W 지금 이 튕겨낸 그 시리즈가 있죠. 그 시리즈를 차례대로 행에다가는 다 넣고 열은 어떤 열을 만들어서 넣느냐 그러면 WX라는 열을 새로이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면 DF라는 데이터 프레임에 WX라는 새로운 칼럼이 만들어지겠죠. 그렇게 해서 만들고 동일한 방법으로 사인 값을 계산해서 DF라는 데이터 프레임에 WY라는 이제 칼럼을 만들어서 추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맥시멈 풍속에 대해서도 맥스 WX, 맥스 WY 이렇게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면 원래 있는 데이터 프레임에서 WV 그러니까 풍속을 나타내는 칼럼은 튕겨내서 이제 분리해서 뽑아내 버렸죠. 그리고 최대 풍속도 분리해서 뽑아냈고 그 다음에 윈드 디렉션 바람 방향 각도도 튕겨내서 분리해 와서 세 개를 없애고 그 대신 새로 만드는 게 뭐냐 그러면 바람의 X 방향 바람 속도, Y 방향 바람 속도, 그 다음에 그 시간대 최대 풍속의 X 방향 바람 속도, Y 방향 바람 속도 이렇게 네 개의 칼럼을 이제 새로 만들어서 추가를 합니다. 그렇게 이렇게 다 추가를 하고 난 뒤 X 방향 바람 속도하고 Y 방향 바람 속도를 사용해서 2차원 히스토그램을 이제 칼라 그래프로 그리는 거죠. 그리고 라벨은 X축에는 X 방향 바람 속도, Y축에는 이제 Y 방향 바람 속도 이렇게 표시를 하면은 이렇게 아까 그 튜토리얼에 있는 것과 동일한 그림이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본인이 요 한가운데 그러니까 x가 0이고 이제 y가 0인 곳에 이렇게 서 있다고 할 때 바람이 주로 어디서 많이 부느냐 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왼쪽 후방부 그러니까 한 180도 하고
270도 사이에서 많이 부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바람의 세기는 뭐 그렇게 크진 않죠. 평균적으로 그렇게 센 바람이 아닌 바람들이 불어오는 다 하는 것을 2차원 그래프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